예, 반갑습니다. 김윤석입니다. 우선 스포츠 마이스 도시 광주의 미래 전략에 대해서 주제 발표자 선정이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겪었던 스포츠 산업과 스포츠 경기 그리고 스포츠 대회가 마이스 산업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그냥 진행이 잘 안 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무엇이 이렇게 안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전략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경험적으로 또는 학술적으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주는 스포츠로 하나 되는 아시아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마이스 포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포츠도 마이스도 하나의 산업입니다. 우리 산업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복지를 증가시키는 하나의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의 산업 편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렇게 말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4차, 5차, 6차 지금의 화두가 되는 것이 IT와 첨단 지식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이 혁명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최근에는 스포츠와 관광이 중심이 되는 5차 산업, 앞으로는 여기에 플러스가 돼서 스마트팜이라는 추가적인 산업이 가미가 돼서 6차 산업으로 흘러간다는 게 세계적인 정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민소득 구조를 계산을 할 때 경제학에서 흔히 얘기하는 GDP는 C 플러스 G 플러스 I 플러스 X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C는 민간 소비, G는 정부의 지출, 그리고 I는 기업의 투자, 그리고 X 마이너스는 X는 엑스포트, 수출과 수입의 차액, 무역 수지가 되겠죠. 여기에서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민간 소비가 줄어드니까 정부가 돈을 막 풀고 있죠. 이게 정부 지출 부분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정부의 지출을 늘리고 소비가 적어지면 정부가 지출을 늘리고 거기에 플러스로 기업이 투자를 해서 국민 소득을 늘리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의 똑같은 구조로 형성이 됩니다. 자, 5차 산업 시대의 사회적 현상을 보면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중심이 돼서 우리의 일자리를 창출을 했고 그것이 우리의 먹고 사는 소득 구조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1960년, 70년대에 제조업 중심의 경제 성장 전략을 폈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산업단지, 조선공업, 자동차 산업, 전자산업 이런 것들이 엮어져서 우리나라가 그 국가 경제를 운영을 했고 거기에 우리 소득 구조를 소득을 늘리는 그런 정책을 펴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최근에는 중국이 저임금을 구조로 해서
우리의 산업을 위협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할수록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똑같이 산업 자체를 첨단화하고 지식화하지 않으면 그 산업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제조업 자리는 저임금을 바탕으로 하는 중국이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도 했다가 중국으로 넘어갔고, 지금 베트남, 동남아 국가들이 거기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제조업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를 목적으로 했고, 외자 유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우리나라가 정부 차원의 외자 유치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기업도 그 나라의 지식산업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외자를 투자를 하지를 않는 그런 구조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산업 구조에서 일자리 창출은 첨단 ICT는 기업의 투자만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습니다. 반도체 공장이나 AI 산업은 그런 분야에서 반드시 인력은 필요하지만 극소수의 첨단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필요하고, 과거에 전통적으로 갖고 있던 우리의 지식, 우리 제조업 기반을 갖고 있는 그러한 인력들은 필요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스포츠, 레저, 관광 등 이런 5차 산업 육성에 주력을 하는 이유가 과거의 전통 산업이 갖고 있던 고용과 인력을 양성을 해서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첨단 지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무역 전쟁을 피하고 내수 산업의 성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마이스 산업을 육성을 하는 것입니다. 마이스 산업 하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산업, 그게 미국의 라스베가스의 세서라는 전자산업에 마이스가 있고, 여러 가지 독일의 하노버의 박람회라든지 프랑크푸르트의 도서박람회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도 앞으로는 사양 산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스포츠를 중심으로 한 마이스 산업은 관광과 연계가 되고 끊임없는 이 소득을 창출하고 기회를 창출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포츠 산업도 제조업에서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고착화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미국과 유럽 중심의 스포츠 장비 산업, 예를 들어서 신발하면 나이키, 골프 하면 타이틀리스트, 이런 것들이 전부 전통적인 제조 산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이벤트 산업, 제조업과 이벤트 산업, 미국의 MLB나 유럽의 프리미어리그, 프랑크푸르트의 분데스리가, 이러한 축구나 야구 이런 것들도 대부분이 크게 대형화 사업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전에는 단순하게 장비, 스포츠 장비면 장비, 게임이면 게임, 이런 식으로 머무르댔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분화되고 복잡한 컴플렉스 시스템으로 바뀌어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스마트 스포츠에서의 제조업에서 서비스 산업으로,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스포츠의 스마트 사업의 융복합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면 스위스의 로잔이라는 도시를 가보면 IOC의 올림픽본부가 로잔에 있고 우리나라의 전 세계의 국제스포츠연맹의 모든 본부가 스위스 로잔에 있습니다. 이 로잔이라는 도시는 인구가 한 20만 밖에 안 되는데 1년 365일 항상 스포츠 관련 마이스 산업이나 컨벤션이나 마이스 산업으로 항상 붐빕니다. 거기에 조그만 도시에 그 호텔이 수없이 많은 호텔이 있지만 하루 저녁 자는데 보통 100만 원입니다. 기본이 100만 원. 1000불이 넘죠. 거기에 팔라스 호텔이라는 유명한 호텔은 뭐 하루에 2000불, 3000불도 가는데 이런 호텔들이 항상 번창을 하고 그리고 스포츠 마이스 산업으로서 크게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좀 주춤하긴 했지만 이런 상황이 마무리가 되면 이런 것들도 크게 산업으로서 크게 앞으로 다시 재융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스포츠 산업이 앞으로는 치유, 단순하게 운동을 하고 게임을 즐기는 것에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건강을 갖고 거기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산업으로 바뀔 것이라고 전부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에서 함께하는 건강 산업으로 바뀔 것이고 특히 4차 산업 시대에는 ICT와 반드시 결합이 될 것이다. 그래서 Health, Healing, Happiness. 그래서 3H라고 스포츠 산업은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라고 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모델을 한번 들고 공부를 해봤는데요. 이 모델은 제가 창작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그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이 경제의 구조가 바뀜에 따라서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산업이 어떻게 바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적용되는 것은 모든 산업에 똑같이 적용이 될 것이다 하는 게 그 연구소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보면 우리가 1960, 70년대까지는 다 한 덩어리, 매스로 한 덩어리 묶여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80년대, 90년대에는 세그멘테이션, 어느 정도 분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현 시대에는 프래그런트, 조각조각 다 깨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스 시대에는 홍보를 하거나 마케팅을 하면 우리가 TV에 홍보를 하면 하나를 하면 그대로 다 통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혜태 브라보콘을 하나를 설명을 하면 홍보를 하면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아이스크림은 브라보콘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쪼개지고 바뀌어져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스 시대에서 좀 더 분화된 세그멘트, 좀 더 분화된 걸로 브라보콘 말고 다른 것도 있어. 그리고 홍보 매체의 수단도 TV만 하다가 신문 광고, 요즘 유튜브도 하고 뭐 이런 SNS 시스템을 통해서도 하고 이런 게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더욱더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더욱더. 여러분,
나이키의 최대의 경쟁자는 신발을 만들어 파는 나이키의 최대의 경쟁자는 다른 신발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닌텐도라고 그래요. 닌텐도. 게임 회사, 게임기 만드는 회사. 그래서 나이키에서 분석을 하기를 닌텐도의 게임을 많이 하면 자기 신발을 신을 리가 없어요. 게임을 하면 밖에 나갈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이키의 최대의 경쟁자는 닌텐도다, 닌텐도. 이걸 어떻게 뚫을 것이냐? 그러면 고객의 니즈에 맞는 세그멘테이션으로, 프래그멘트로 분화해서 거기에 맞는 홍보 전략을 펴자. 이게 산업구조의 편제입니다, 앞으로. 이게 상당히 삼성 경제연구소에서도 했고, 미국의 유명한 데서도 많이 했는데, 미국 후보연구소에서도 이런 보고서를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바뀐다. 그리고 이러한 미디어를 접촉하게 되면 10사람이 한 가지 색감을 10인 10색에서 10인 1색에서 세그멘테이션은 10인 10색으로 지금은 앞으로는 한 사람이 10가지의 색깔을 갖추는 한 사람한테 다양한 채널로 홍보와 마케팅하는 산업구조가 바뀔 것이다 하는 게 앞으로의 산업구조의 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포츠 마이스 산업도 우리 광주도 스포츠 마이스 산업을 하되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의 편제에 따라서 여기에 맞춰가는 스텝을 맞춰가는 이런 방향으로 스포츠 마이스 산업도 바뀌어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표에 보시면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아주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 것들이 조그만 노란 점들이 하나씩 해서 나름대로 조그만 점들이 하나를 형성하고 조그만 점에 또 다른 세계를 형성하고 조그만 점에 또 다른 세계를 형성하는 아주 복잡한 컴플렉스 시스템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공급자 입장에서는 수요자한테 그 수요자의 니즈에 맞는 새로운 전략과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맞춰서 우리 스포츠 산업이 나가야 된다. 자, 그리고 5차 산업혁명도 지금 1, 2, 3차, 5차 했지만은 5차 산업도 AI나 바이오 이런 것들이 집합돼서 결합되고 하는 그런 시대가 물론 4차, 5차 개발하겠지만 빅데이터도 같이 정의가 되지 않을까. 빅데이터 산업도 가장 지금 AI 바이오 하지만은 빅데이터가 없이는 AI가 참 한 분야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산업혁명 시대가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4차 혁명 시대에는 자, 산업 편제에서 산업 혁명으로 그러니까 산업 편제가 여기 편제가 바뀌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행할 수 있는 산업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5차 산업에서는 AI와 바이오가 결합되는 이런 체제로 바뀔 것이다. 그것은 뭔 얘기냐? 아주 세분하게 다분화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5차 산업시대의 마이스 산업의 대응 전략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조그만 점 하나하나가 이루고 있는 그 세계에 그 니즈에 맞는 마이스 산업
구체적으로 뒤에 말씀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서 글로벌라이즈에서 로컬라이즈로, 글로벌라이즈에서 로컬라이즈로 우리의 특성을 맞는 우리의 고객이 누구냐 하는 그 니즈를 찾아서 거기에 맞는 마이스 산업이 돼야 된다. 무조건 규모만 크게 해서 하는 것은 이미 각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가 프리미어 리그를 만들고 미국의 MLB를 만들고 이럴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대응 체계는 스포츠 마산업 광주는 광주에 맞는 이 앞전에 말씀드렸던 글로벌라이즈에서 로컬라이즈로 우리 광주에 맞는 특성에만 있는 미디어 산업을 육성을 하려면 이를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공부할 수 있는 작은 규모라도 전담 기구가 있어야 된다. 전담 기구가 우선적으로 양궁장에 양궁팀을 불러오고 수영장에 수영팀을 불러오고 이런 것도 좋지만 전략적으로 그 맥을 이어서 글로벌라이즈에서 로컬라이즈 할 수 있는 스포츠 마이스 산업, 이것이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고 그 지역사회에서 지역 주민에게 소득을 창출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전문 기구가 중간에 있고 그 전문 기구에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ICT를 기반으로 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벤트도 국가적으로 하기도 하고 국제 이벤트도 하고, 그럼으로써 광주를 프로모션할 수도 있고 마이스 산업으로서 손님과 사람을 끌어모아서 선수단을 끌어모아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제가 경험상으로 세계 수영연맹에 마이스 컨벤션을 가봤는데 수영대 수영 선수들한테 그 기록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해가지고 컨벤션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모스크바에서 한번 봤는데 전부 다 의사들이 와요. 정형외과 의사, 심장기능 의사. 기록을 단축을 하려면 정형외과적인 의사들이 와서 근육을 어디를 키워야 되고 심폐기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이 한 종목이지만 이 종목뿐만이 아니고 이 전반적인 스포츠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적인 집단이 모이는 소규모라도 10명, 20명이라 하더라도 전문가 집단이 만든 소규모의 마이스 집단을 기구를 만들어서 그걸 분석해서 그걸 지역자치단체와 같이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그 스포츠 마이스 산업 보면 우리는 뭐 큰 행사를 주기로 생각했는데 이것이 지역 단위로 글로벌라이즈에서 로컬라이즈로 그런 것만이 살 수 있는 길이다. 산업 편제가 이렇게 바뀌었다. 산업 편제가 바뀔 것이다. 마이스 산업도 역시 그렇게 바뀔 것이다 하는 것에 논점을 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